오늘 주제는 바로 부동산 투자 대출 정보 2025년 1월 편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릭스은행 정보, 다음으로 간사이 미라이 은행 정보, 그리고 미쓰이 스미토모 트러스트 론 & 파이낸스 정보입니다. 소규모 주택에도 융자를 해주는 금융기관, 이번 달 금융기관 대처 시 유의해야 할 점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효고연의 A님께서 보내주신 정보입니다. 3번이 도전 끝에 오릭스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드디어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2번이나 융자 수인을 받았지만 다른 분들에게 물건을 빼앗기셨다고 하네요. 어떤 물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정말 좋은 곳이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 종류는 단독주택, 건축 연도는 1년 된 신축주택입니다. 물건 가격은 2,300만엔, 표면 수익률은 7.6%입니다. 융자 조건은 융자 금액이 2,300만엔, 융자 기간이 35년입니다. 아마 단독주택이니까 목조일 텐데 35년이나 융자 기간을 받으셨네요. 금리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2.3%입니다. 융자 면담 시 나눴던 이야기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오릭스은행은 융자 심사 시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면담에서는 은행 측에서 예금 등 자산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 외에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구매하는 물건의 특징, 지역의 특징, 이번 물건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 그리고 지금까지의 물건 취득 방침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 후 융자 상품 설명과 금리, 조기 상환 등에 대한 안내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로서의 방침, 어떤 물건을 중시하는지, 기존 전략과 동일한지 등을 꼼꼼하게 질문한다는 점이 정말 좋네요. 참고가 됩니다. A님은 면담 시 자체적으로 만든 임대 경영 계획, 물건의 적산 평가, 주변 지역 정보 등을 담은 A4 한 장짜리 물건 소개서를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은행 담당자가 자료를 요청해서 드렸더니 이런 자료를 준비해가면 임대사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역시 사업자로서 어떤 방침으로 운영할 것인지 스스로 만든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개척과 지식 습득에 힘쓰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릭스은행에 대한 다른 정보도 있습니다. 도쿄도의 느긋한 오너님,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드디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오릭스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고시가야 오오쿠라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8세대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매입이시라니 정말 기쁘네요. 12월 20일 물건 인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물건 가격은 1억 7,500만엔이었지만 1983년부터 측량을 하지 않았고 외벽 도색 등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점, 상속 물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대폭 조정하여 1억 5천만엔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2,500만엔이나 할인받으셨네요. 융자 금액은 1억 3,500만엔입니다. 1억 5천만엔에 1억 3,500만엔 융자, 자기 자본 1,500만엔의 취득세 등의 재비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금리는 1.975%의 단신 포함, 융자 기간은 담당자가 공개를 꺼려해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기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융자 기간을 넉넉하게 받았다는 의미겠죠. 오릭스은행에 융자를 신청하기 전에 요코하마 은행에도 융자 상담을 했었는데 융자 금액 7,500만엔, 노후도 등급 없으므로 융자 조건이 19년, 7,500만엔이어서 오릭스은행에 융자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융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번에는 오릭스은행에 상담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다음은 오릭스은행 면담 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오릭스은행 면담 시 자산 확인을 위해 담당자 앞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각 은행에 로그인한 후 스크린샷을 찍어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는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정말 꼼꼼하네요. 제출 자료는 법인 정관, 법인 및 개인의 최근 3개년 결산서와 확정신고서, 물건 상세 정보 등 아주 자세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알려진 정보이지만 융자 실행 전까지는 신규 물건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릭스은행은 이런 점을 강조하네요. 그리고 자산관리법인인지, 가족 외 다른 사람이 법인 임원이 아닌지, 사업 내용에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사업이 없는지 등을 여러 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산관리법인으로 운영해야 하고 가족 외 다른 사람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부동산 임대업 외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릭스은행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릭스은행은 연봉 제한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연봉 700만엔 이상, 부분 투자의 경우 연봉 500만엔 이상입니다. 최대 융자 금액은 연봉의 8배에서 14배까지입니다. 기존 물건의 임대 수입도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업 수입에 기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그 임대 수입도 고려해서 융자 금액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지 사업 내용과 상황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아무리 본업으로 수입이 많더라도 회사의 안정성도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금리는 2.05%에서 3% 정도이고 예외도 있습니다. 물건에 따라 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적산 평가도 보지만 기본적으로 수익 환원 평가를 중시합니다. 수익이 나는 물건이라면 융자를 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융자 기간은 목조 경량 철골은 40년에서 건축 연수를 뺀 기간, 철골은 45년에서 건축 연수를 뺀 기간, RC는 55년에서 건축 연수를 뺀 기간입니다. MA는 35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더 길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융자도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느긋한 오너님처럼 자산관리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에 융자를 해주고 싶을까요?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 주변 물건과 비교하여 임대료가 너무 높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 물건,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깨끗한 물건, 홍수나 토사재해 등 위험성이 낮은 물건, 그리고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유지되는 물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반대로 융자를 꺼리는 물건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거나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고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 물건, 내구성에 문제가 있거나 옹벽이 있는 물건 등입니다. 특히 옹벽이나 재해 위험에 대해 최근에는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융자 가능 건수를 물어봤더니 최대 2건 정도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역시 오릭스은행은 현재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다음 정보입니다. 아이치현의 N님께서 보내주신 정보입니다. 시가연의 신축 물건 2건, 총 2억엔을 간사이 미라이은행에서 수수료 2.2%, 담보조사비 99만 9,999엔, 금리 1.3%, 30년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신축 물건 2건, 2억엔이라니 N님이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진 분인가 봅니다. 간사이 미라이은행은 부동산 투자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간사이 미라이은행은 프로퍼 융자와 세존 펀덱스 보증 융자 등 다양한 융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퍼 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사이 미라이은행의 프로퍼 융자는 자기 자본이 10%에서 20% 정도 필요합니다. 금리는 1%에서 4.9% 정도이고 법인과 개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도쿄 지점도 있지만 도쿄 지점은 법인만 취급합니다. 융자 기간은 25년에서 잔존 연수에 10년을 더한 정도입니다. 간사이 미라이은행은 부동산 융자에 적극적이지만 최근에는 리소나 그룹에 속하게 되면서 확정신고서나 결산신고서 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예전보다 조금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융자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존 펀덱스 보증의 부동산 담보형 프리론입니다. 융자 한도는 1억엔, 융자 기간은 30년 이내, 금리는 1.99%에서 9.8%, 사무수수료는 15만엔의 소비세 별도입니다. 융자 신청 시 만 나이는 85세 이하, 단시는 0.2% 추가됩니다. 물건 지역은 전국 단 세존 펀덱스 영업지역 내여야 하며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존 펀덱스 보증은 개인만 가능하고 프로퍼는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이치현의 시스 오너님 정보입니다. 얼마 전 리소나은행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간사이 미라이은행과 거래가 있다고 하니 같은 그룹이라서 거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그룹이라서 거래가 어렵다는 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최근 이런 경향이 있는 걸까요? 저는 사실 리소나은행과 간사이 미라이은행 모두 거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그룹이라서 이미 거래가 있으면 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도쿄도의 S님 정보입니다. 미쓰이 스미토모 트러스트 론 앤 파이낸스 융자 시 필요한 법인 계좌 개설에 대한 정보입니다. S님은 미쓰이 스미토모 트러스트 론 앤 파이낸스에서 융자가 결정되었을 때 법인 계좌를 트러스트 은행에서 만들 수 없어서 다른 은행의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임대료와 상환금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트러스트 은행에서 지정해준 은행은 미쓰비시 UFJ, 미쓰이 스미토모, 미즈호,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 리소나은행, 사이타마 리소나은행, 요코하마은행, 지바은행, 히가시니온은행, 호시은행, 유초은행이었습니다. 이곳에 계좌를 만들어서 융자 상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S님은 트러스트 은행이 지정해준 은행의 계좌 개설을 시도했는데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 지바은행, 리소나은행, 사이타마 리소나은행, 히가시니온은행은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습니다. 계좌 개설이 가능했던 곳은 미즈호은행, 미쓰이 스미토모은행, 요코하마은행, 호시은행이었습니다. 물론 S님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S님의 거주 지역이나 개인적인 조건, 법인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트러스트 론 앤 파이낸스에서 융자를 받으면 창구 역할을 하는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트러스트 론 앤 파이낸스에서 지정해 준 곳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정보입니다. 법인 계좌를 개설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명분을 가지고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후 몇 년 뒤에 해당 은행에 융자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계좌 개설의 돌파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S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쓰이 스미토모 트러스트 론 앤 파이낸스는 부동산에 매우 적극적인 금융기관입니다. 연봉 조건은 없고 개인과 법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도 이용 가능하고 융자 지역은 전국입니다. 기존 부적격 건물이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연결도로가 좋지 않은 물건도 검토합니다. 신축은 최장 35년, 중고는 최장 30년 융자가 가능합니다. 적산 평가를 중시하는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2.9%에서 4.8% 정도이고 자기 자본은 20% 정도 필요합니다. 다만 적산 평가가 좋은 공동담보 물건이 있다면 풀론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미쓰이 트러스트 론 앤 파이낸스의 특징입니다. 미쓰이 트러스트 론 앤 파이낸스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부동산 자산을 확대하는 방법, 일명 울트라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부동산 자산을 확대하는 방법, 울트라시는 무엇일까요? 먼저 담보가 없는 물건 하나를 만듭니다. 자택도 괜찮습니다. 담보가 없는 깨끗한 물건을 하나 확보합니다. 그 물건을 공동담보로 설정하고 미쓰이 트러스트 론 앤 파이낸스를 이용하여 풀론으로 다른 물건을 구입합니다. 몇 년 후 대환을 하거나 협상을 통해 공동담보를 해제합니다. 해제된 공동담보를 다시 사용하여 풀론으로 또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적산 평가가 잘 나오는 잔체 없는 물건을 하나 확보하면 공동담보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을 크게 들이지 않고 단기간에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은행 대출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